예, 존경하는 30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근 의장님, 이태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원석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 145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강철웅 의원입니다. 2025년 6월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또한 제9대 도봉구의 임기도 어느덧 4년 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올 수 있도록 항상 격려해주고 응원해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장애인들의 발휘되어주는 전동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를 비롯한 많은 장애인 보장구의 고장으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의 설치 및 예산 지원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대부분 혼자서 이동이 불가능한 중증 장애인들의 신체 기능 일부를 보완해주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외출과 이동이 가능하게 하여 사회활동과 참여를 가능하게 해주는 유능한 도구가 바로 전동 휠체어입니다. 실제로 2023년도 전동 휠체어 나눔연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월 5회 미만의 외출 빈도의 중증 장애인이 월 20회 이상의 외출을 가능하게 해준 도구가 바로 전동 휠체어라고 합니다. 또한 이 통계에 따르면 전동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98%가 삶의 질이 향상되었고 45%는 건강이 좋아졌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동 휠체어가 사회 참여를 위해 장애인에게 얼마나 중요한 도구인지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동 휠체어를 구입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다른 재활기구보다 유지비와 보수비가 매우 많이 발생한다는 점이고, 다음으로 적절하게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것도 매우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장애인 등이 전동 휠체어를 구입할 때에는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통 90% 정도의 보조를 받아 구입하는데, 전동 휠체어 기준 금액이 209만 원으로 본인은 10% 정도인 20만 9천 원 정도 자부담 지출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전동 휠체어 등의 내구 연한이 6년으로 내구 연한 안에서 1회만 공단 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구매하면 6년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전동 휠체어를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게 현실적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도로 여건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도로와 인도의 단차 등으로 인한 충격으로 전동 휠체어의 차체 뒤틀림 현상과 타이어 펑크, 조이스틱과 컨트롤러 등과 같은 주요 부품들이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결국 6년을 사용해야 하는 전동 휠체어는 평균 배터리 약 2회, 앞바퀴와 뒷바퀴도 2, 3회, 컨트롤러와 모터는 1, 2회씩 교체하게 되는데, 보통 1년여간의 AS 기간을 제외하고 발생하는 고장이나 소모품 등에 대해서는 모두 장애인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고, 그 비용은 고급 수입 제품이 아니어도 타이어 30여만 원, 배터리 190여만 원, 컨트롤러 50여만 원, 모두 40여만 원 등 평균 300여만 원의 유지 보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전동 휠체어를 새롭게 구입하는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실제 구입 시 장애인 자부담 비율로 보면 약 150배 정도의 비용이 6년간 지출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부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장애인들에게는 너무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사정입니다. 전기 및 기계적 장치가 복잡한 보조기기는 정기적인 점검과 수리를 받아야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외부 활동을 위해 구입한 전동 휠체어의 특성상 파손과 고장은 피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전문 수리기사를 통한 안정적 점검과 저렴한 수리를 받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설치를 강력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문 수리기사 1인, 보조인력 1인, 행정인력 1인 정도의 구성으로 수리센터가 설치된다면 매년 약 120명 정도의 전동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안정적 점검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인건비를 제외하고 약간의 수리비 정도를 추가로 지원한다면 장애인 당사자는
최소한의 실비 또는 무상으로 전동 휠체어를 수리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판단과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곧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올 것입니다. 특히 기상청 발표를 보면 올해는 평년보다 더 더워질 것이라는 폭염주의 의견을 이미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등과 맞물려 앞으로 더위는 더 기승을 부리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도봉구의 대책이 충분한지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작년 7월 30일 우리 도봉구 한 길가 편의점 앞에서 48세의 비교적 젊은 남성 한 분이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세상을 떠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날의 기온이 35도를 넘어가고 있었고 그 길 주변에는 냉방시설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폭염을 대비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더 이상 폭염에 대한 대비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도 없는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기상청 보고에 따르면 7월 한 달간 온열 질환자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70% 이상 급증했고 올해도 작년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이런 폭염에 대한 준비가 충분합니까? 폭염 대책으로 세우고 있는 무더위 쉼터 운영과 봉달샘 생수 지원이 이상 기온 현상으로 폭염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또 경제적,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열대야 보호 대책은 충분합니까? 이제 폭염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사회적 재난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위기 시대, 이상기온으로 폭염은 해마다 반복되고 증가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폭염의 피해는 항상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집중되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본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폭염 대응 체계 마련을 강력히 요청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폭염 대응 전담부서의 일원화와 실행 점검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재난안전과가 폭염 대비를 한다고 하지만 무더위 쉼터 운영에만 해도 어르신 장애인과, 자치행정과, 재난안전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정보 제공, 안내, 운영 기준, 인력 배치, 예산 등이 분절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 입장에서 보면 접근성과 편의성 모두를 저해하고 폭염 대응에 대한 행정적 연소성이나 신속성 확보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름철 폭염 대비를 위한 통합조정 전담부서 또는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행정을 일원화하고 운영 매뉴얼, 예산 집행, 인력 배치, 홍보 예약 시스템을 하나로 체제로 묶어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폭염 경보 등의 특수한 상황에서 주야간 신속하고 실질적인 운영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두 번째는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전수조사 및 에너지 지원 연계의 대상 확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재 주로 고령층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폭염 대책은 에너지 취약계층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냉방 장비 미보유 세대에게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전기료 부담으로 냉방기 사용을 어려워하는 저소득 취약계층까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에 사망사고 사례에서 보듯이 이제는 특정 연령층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연령층, 모든 주민들의 문제이며 특히 경제적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더 큰 문제로 나타나기에 이에 대한 정책 확대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야간 무더위 쉼터 접근성 향상과 활용률 향상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야간 무더위 쉼터가 더 필요한 취약계층은 이러한 정보를 모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에 홈페이지와 연계된 간편 예약 시스템, 모바일과 연계 서비스 도입 등이 필요하고 거동 불편자를 위한 이동 지원 서비스와 정보 접근성, 신청 간편성을 종합적으로 강화하여 폭염 취약계층이 쉼터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에게만 반복적으로 혜택이 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기후위기를 부추기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효과성도 의문이 드는 무료 생수병 제공 사업인 봉달샘 냉장고 사업도 재검토하여 더 효과적인 사업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기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폭염 대책에 대한 효과성과 폭염으로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해
데이터 축적과 분석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단순한 통계나 보고 정도가 아니라 향후 지속되는 기후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통계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주민센터 각종 하자 보수 관련 사례 등을 통해 동주민센터 유지보수 예산의 포괄 편성 방식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동주민센터의 유지보수 예산이 개별 사항에 맞는 공사 등의 내용 항목별로 나눠지지 않고 일정 기간별 포괄적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그때그때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괄 예산 방식은 여러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동주민센터 유지보수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그 편성 및 집행 방식이 포괄 편성과 필요시 임의로 집행하는 방식이어서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첫째, 포괄 예산 방식은 명확한 집행 내역을 주민들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예산을 포괄적으로 묶어서 배정해 놓고 집행하다 보니 개별 동주민센터별로 또는 개별 공사별로 어떤 내용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구의 사례는 아니지만 2022년도 인천의 한 구에서는 감사 결과 동주민센터에서 운영 수영비로 지출해야 할 경비를 시설장비 유지비 항목에서 지출한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우리 구 상황을 보더라도 예를 들면 저희 지역구인 창 1동 주민센터 옥상 방수 공사에 어떤 내역이 얼마나 사용됐는지를 확인을 해도 관련 내역이 다른 유지보수 항목들과 한데 묶여 있어 정확한 집행 내역을 다시 확인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둘째, 예산이 개별 사업이 아닌 포괄로 잡혀 있어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확인할 수 없기에 부정행위나 과도한 예산 운영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계획된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내용이 공개되지 않으면 즉흥적이고 편의적인 사업 진행으로 업체를 선정하거나 예산을 사용하는 데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도 있고 시급하지 않은 공사를 진행하거나 작은 보수 공사에도 일단 남는 예산을 사용하고 보자는 예산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타 자치단체 사례를 보더라도 무인 경비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산 집행 품위 없이 계약하고 매월 지출되는 비용도 지출품이 승인 없이 진행된 사례가 발견되거나 무상 하자 보수 기간에 발생한 하자를 무상 보수 요구하지 않고 포괄 예산에서 집행하는 사례들이 적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셋째,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예산이 포괄적으로 편성되어 있어 여러 사업 단위에 걸쳐 집행되면 어느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상황을 수정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울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책임 소재도 모호해질 수 있고 사후 조치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의원은 동주민센터의 필요에 의한 유지보수 예산은 포괄 예산으로 편성하는 부분을 최소화하고 동주민센터별로 또는 사업별로 필요한 유지보수 공사의 계획을 사전에 계획하고 검토해서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지보수 공사 등에 대한 진행이 계획된 대로 진행됐는지와 문제점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부분인지 책임 소재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판단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노후화된 구민회관의 재건축과 구민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도봉구에는 구민들의 다양한 예술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거의 유일하게 구민들의 활동 장소인 도봉구민회관은 지난 1993년 12월에 건축된 지 30년이 넘는 낡은 건물로 몇 년 전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지만 건물 자체가 노후되어서 여러 가지 사용상의 불편 문제와 시설의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간 또한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약 10,000제곱미터 규모로 가까운 주변 자치구의 구민회관보다 작은 규모이며 그 작은 공간에 문화원, 가족센터, 교육복지센터, 진로직업체육센터 등 여러 기관들이 입주해 있어 작은 공간마저도 여러 기관이 나눠서 사용하며 운영하고 있기에 실제 구민들의 예술문화 활동 공간은 매우 빈약한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도봉구민회관의 재건축에 대한 요구가 오래전부터 있어 왔으며 이를 위해 구에서도 지난 2011년
서울특별시 구민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15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구민회관 건립기금은 단 1원도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재정 상황으로 구민회관을 재건축에 필요한 재원을 일시에 마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등의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기존 사례들을 보면 지원금만을 의지해서 건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구 재정을 감안하여 몇 년에 걸쳐 기금을 조성하고 그 기금을 바탕으로 외부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건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 구민회관 건립기금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지금까지 기금을 조성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무척 궁금합니다. 비교해보자면 독립된 보훈회관 건립을 위해 지난 2023년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23년부터 매년 5억 원씩 기금을 조성하여 은행 이자까지 현재 약 16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훈회관 건립기금처럼 구민회관도 매년 5억 원씩을 조성해 왔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자를 빼고도 75억이라는 금액이 조성되어 있을 것이고 외부 재원을 조금만 추가한다면 구민회관 신축을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구민회관 건립기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지난 15년간 기금을 조성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실적인 문제로 구민회관 재건축이 어렵고 늦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앙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건축할 수 있는 구민예술회관을 건축하고자 계획하여 추진 중임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진행이 안 되는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비 재원을 중앙정부로부터 확보가 가능한 예술회관을 설립하기 위해 행정 절차도 거치고 토지도 마련됐지만 일부 사유지를 확보하지 못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구민들에게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0만 도봉구민 여러분, 여름 장마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예전의 장마와 달리 요즘은 기후변화로 인해 일시에 많은 비가 내리는 기습폭우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커졌습니다. 기습폭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잘 살펴주시고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구민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지역 곳곳을 살피며 열심히 의정활동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마 뒤에 따라올 무더위에도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